세 번째 사연은요. 네, 1년 전에 상속받은 시골주택과 30년 전에 취득한 임야를 함께 처분하려고 합니다. 임야는 너무 오래전 취득이라 계약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언제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자, 사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양도 시기를 언제로 해야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먼저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네, 2006년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의해서 등본에 모든 금액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혹시나 계약서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금액이 등본에 다 확인이 돼서 쉽게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계약서를 잊어버리셨다면 이제 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이럴 때 이제 세법에서 환산가액이라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마련해 두었는데요. 취득 계약서를 혹시나 분실하셨다면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은 그 당시 취득 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 금액하고 저희가 환산한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환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더 많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이제 또 다른 체크 포인트인 아까 양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세무사님, 양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이 되거든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일은 매년 5월 31일이에요. 즉 부동산 매매를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이전 시점으로 맞추신다면 양도 대비 취득가액 비율이 올라가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양도하실 때는 기준시가가 공시되는 5월 31일 이전에 하시면 전년도 기준시가로 반영이 되고 이후에 하시면은 그 해의 기준시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 이전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까지는 저희가 취득가액 환산하는 방법이고 세무사님 그러면 양도 시기는 진짜 언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이제 토지나 뭐 부동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시게 되고요. 또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게 되잖아요. 이 과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6월 1일 날 소유하는 사람에게 그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양도 시기가 6월 전이나 후에 따라서 매도자가 부담을 할 수도 있고 매수자가 부담을 할 수 있잖아요. 6월 근처라면 이 시기를 조절해서 또 다른 절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간혹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그 6월 1일 그 기준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서로 부담을 안 하려고 맞아요. 네, 그런 네. 분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아는 사람만 아는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매도를 하실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매수를 하실 분들은 6월 1일 이후에 하시게 되면 한 해라도 재산세랑 종부세를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양도 시기에 따라서 세금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세법상 양도 시기는 계약일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접수일 또는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고 팔 때 사실 계약금 내고 바로 등기 이전 그쵸. 뭐 잔금까지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네, 한 달 정도 걸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기 양도로 인해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부동산은 보유 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이걸 투기로 봐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소득세법은 누진세율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다가 양도 차익을 많이 보신 경우는 높은 세금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부동산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같은 해에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의 부동산을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를 한다면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하는 세금이니까 합산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걸 한 해에 모두 양도를 했는데 두 부동산이 모두 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이거를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고율로 부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양도할 수 있다면 그 부분 또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한 해에 250만 원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두 해에 나눠 산다면 250, 250 이렇게 추가로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요. 이거 말고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죠.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는데 내가 상속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 그러면 또 이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럴 때 세법에서 원치 않은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하고 상속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기존에 비과세를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니까 이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고요. 상속주택이랑 일반 주택이 같이 있었는데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다. 이때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주택이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였다. 그럼 어떨까요? 모든 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각각 한 채씩 나눠 갖게 되면 상속받는 혜택이 너무 많아서 불합리하게 되는 이유 때문인데요. 세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리고 거주한 기간이 또 가장 긴 주택, 그 다음으로는 상속 당시 거주한 주택. 순위가 모두 같다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요. 네. 부모님께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시면은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이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특례 대상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